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삶은 예술로 빛난다입니다. 이 책은 2023년 8월에 출간되어 현재 입문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다산초당, 저자는 조원재님입니다. 이 책은 40만 베스트셀러, 방구석 미술관 조원재 작가님의 신작입니다. 저자는 예술 분야 최전선에서 미술의 문턱을 낮추며 독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저자는 예술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술 전공자도 전문가도 아닌 그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게 된 것. 타인의 시선과 평가가 아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었던 것. 관성적인 삶에서 벗어나 매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며 살아가는 건 모두 예술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예술을 즐기고 체험하며 깨달은 통찰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대답.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 나가는 27번의 눈부신 여정을 이 책 안에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예술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었어요. 어렵다고 느껴졌던 미술의 세계를 이 책을 통해서 편안하고 쉽게 다가설 수 있었어요. 인생에서 필요한 삶의 해안을 주는 멋진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예술을 통해 삶의 아름다운 대답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삶은 단 한 장의 백지를 던지고 묻는다. 무엇을 어떻게 그리며 살고 있느냐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 나가는 27번의 눈부신 여정. 프롤로그. 우리 시대 어른의 조사.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예술가를 깨울 수 있다면 어릴 적 우리는 모두 예술가였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로운 물음표였다. 호기심은 끝을 모르고 넘쳐 흘렀다. 모든 것을 만지고 관찰하고 맛보고 냄새 맡고 귀 기울여 듣는 신나는 놀이 속에서 살았다. 매일 새로운 무언가를 상상하거나 만들지 않으며 좀이 쑤셔 살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놀다 보면 하루가 저물었다. 오늘이 아쉬워 잠들 수 없었다. 그렇게 부모님의 밤을 피곤하게 만들어 드렸다. 그런데 살다 보니 우리 안에 살고 있던 예술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우리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이런 사실이 안타깝고 서글프기도 하지만 어른이 되면 겪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라 여기며 하루를 살아간다. 역할과 책임이라는 짐이 늘어날수록 하루는 정신을 쏙 빼놓으며
그저 녹아 사라져 버리고 만다. 오늘을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언가에 끌려가며 사라지고 있는 건지 가끔 혼란스럽다.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나를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새로운 무언가를 봐도 지금껏 살아오며 이미 숱하게 봐온 익히 아는 것이라 여겨져 아무런 감흥이 없다. 마그리트의 회화를 보며 어떻게 어른이 되어서도 저렇게 신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가 동시에 정작 우리 삶에서 예술은 불필요하며 불가능한 것으로 여긴다. 아니, 돈도 밥도 안 되는 예술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만 괜찮다. 그런 상념은 잊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무언가가 계속 해소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찜찜하게 남아있다.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을 숨겨둔 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른들. 예술을 어린 시절 추억으로 여기고 더 이상 자신의 삶과 관련 없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온 어른들을 위해 마음 깊숙한 곳에 먼지 쌓인 채 홀로 잠들어 있는 어릴 적 예술가를 흔들어 깨워 마주 보게 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썼다.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다. 모든 아이는 예술가다. 문제는 우리가 어른이 된 후 어떻게 예술가로 남을 것인가이다. 삶은 예술로 빛난다는 피카소가 던진 화두에 대한 나의 대답이기도 하다. 나는 어른이 되어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예술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얼마든지 우리가 예술가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예술이 되는 삶이 진짜 나의 삶, 나 있는 그대로의 삶,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삶이며 그때 우리가 찬란히 살아 숨쉬며 빛난다고 믿는다. 원한다면 당장도 가능하다. 그것은 진심 어린 마음의 문제이며 진심 어린 행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술로부터 진정 얻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술에 대한 지식일까? 나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예술과 당신과의 온전하고 진실한 만남에서 생성되는 지혜다. 나는 방구석 미술관에서 폴 고갱을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하나의 삶은 하나의 별 아닐까요? 삶을 보는 관점과 삶을 사는 방식은 이 지구의 사람 수만큼 다채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마치 밤하늘 자기만의 빛을 내보이는 별처럼 말이죠. 삶을 살아가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각자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삶의 빛이 있을 뿐이죠. 단 한 번 명멸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그 행위 속에 진짜 내가 있는가?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나를 발견하고 완성하는 것인가? 전작에서 나는 예술가의 삶과 예술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글 뒤편에 숨겨놓았다.
독자가 예술에 대해 즐겁게 알아가는 과정 끝에 자신의 삶을 사색하며 성찰하는 시간을 마련하길 바랬다. 그리고 삶은 예술로 빛난다에서는 독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 삶과 예술에 대해 보다 깊고 진한 대화를 나눠보려 한다. 한마디로 이 책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한층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화로의 초대다. 너, 나, 우리의 삶이 예술이 되어 빛나는 27편의 이야기다. 매일 반복되는 지겨운 일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볼 것이 범람하는 시대에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하는지, 보는 행위에 숨어있는 특별한 비밀은 무엇인지, 자신의 민낯을 마주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나태함의 숨은 진실은 무엇인지, 우리의 내면에 어떤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는지, 우리가 노력 없이도 이미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은 무엇인지, 매일의 평범한 일상에서 예술을 즐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술을 즐긴다는 것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나만의 고유함을 빛는 진짜 나의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등의 이야기를 담았다. 우리의 흔하지만 가장 소중한 일상에서 시작해 일과 삶 전체를 예술이라는 렌즈로 줌인과 줌아웃하기를 반복하며 미시적으로, 거시적으로, 입체적으로, 미적으로, 지적으로 들여다보는 놀이를 독자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잃은 삶이 아닌 나를 단단히 챙기는 삶. 내가 없는 삶이 아닌 내가 또렷이 있는 삶. 다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은 예술로 빛난다와 함께하는 시간이 삶과 예술의 감미로운 이중주를 듣는 시간이길 바란다. 바쁜 일상 속 눈앞에 쌓여있는 과업에서 잠시 벗어나 무엇보다 소중한 나 자신과의 삶에 대해 이제껏 생각해보지 못한 색다른 관점으로 사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 이 이중주가 끝나갈 무렵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어릴 적 예술가를 만나길 바란다. 당신의 삶이 예술이 되기를, 당신이 예술가로 살기를, 그렇게 당신의 삶이 예술로 빛나기를. 당신과 이 책 사이에 말로 할 수 없는 공명이 일어난다면 이 책은 자신의 소명을 다한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술가다. 삶의 모든 행위는 예술이다. 그러니 예술을 하자. 2013년 9월 11일 심야의 끄적이 메모다. 그 이후 10년간 삶과 예술에 대한 사색을 끌어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매듭지어 아름다운 이 세상을 함께 살고 있는 당신에게 전할 수 있음에 찬란한 기쁨을 느끼며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오늘 그를 매개로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2023년 여름 녹음 속에서 저자 조원재. 삶이라는 백지 위에 무엇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궁정 화가는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 이번에야말로 전례 없던 그림을 그려볼 참이다. 화가로서 그의 기량을 무척 아끼는 국왕이 사랑하는 공주의 초상을 그려달라 명했다. 화가는 고민에 빠졌다. 국왕이 자신에게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컸기 때문이다. 화가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내는 것에는 임의도가 텄다. 하지만 그의 전작들을 통해 국왕도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수법으로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 공주를 그려봤자 국왕 내외를 기대 이상으로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국왕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했다. 그는 국왕에게 더불어 스스로에게도 자신이 서양 미술 사상 유례없는 재능을 지닌 독보적 화가임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는 가장 먼저 화면 전체를 어떻게 구성할지 숙고했다. 과거 거장 중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참신한 화면을 창조하고 싶어 했다. 생동감 있으면서도 안정감이 넘쳐 흘렀으면 했다. 그 모순된 두 가지 요소가 한 화면에 성공적으로 조화롭게 살아있기를 바랬다. 화가는 국왕에게 공주의 초상을 의뢰받았지만 그림의 참신함과 생동감을 살리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공주의 주변 인물들을 그림 속에 등장시키기로 한 것이다. 어린 마르가르타 공주를 돌보는 시녀들과 난쟁이, 그리고 강아지를 대거 그림 속 배우로 캐스팅했다. 수많은 인물이 그림에 등장하면 자칫 난잡해질 수 있다. 그 누구보다 어여쁜 공주가 빛나야 할 그림에서 초점이 이리저리 흩어져 버려 국왕 내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가능성도 노후하다. 자칫 불안정하게 보일 수 있는 인물 군상을 어떻게 조화로우면서도 안정감 있게 구성할지에 대한 해답. 그것은 이미 화가의 머릿속에 또렷이 나와 있었다. 수십 년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연을 탐구하고 회화를 파고들며 쌓아온 자신만의 미적 감각이 낳은 결과였다. 화가는 그림 전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형상을 삼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마르가르타 공주, 시녀들과 난쟁이, 강아지의 형상이 삼각 형태를 띠게 한 것이다. 그러자 인물을 조화롭고 안정감 있게 구성하는 문제는 삼각형을 어떻게 배치할까 하는 문제로 단순화되었다. 더불어 화가는 그림의 주인공인 공주에게 새하얀 드레스를 입히고 공주를 가장 안정적인 정삼각형으로 만들어 전경 중앙에 배치했다. 이렇게 화면 전체에 생동감과 안정감을 동시에 부여하면서도 그림의 주인공인 마르가르타 공주에게 시선이 가장 먼저 향하도록 했다. 더불어 그림 배경은 삼각형이 아닌 사각형의 구성을 취했다. 방 전체, 액자, 거울, 문, 계단 등 사각형의 사물을 어두운 색채로 배경 전체에 대담하게 배치했다. 이로써 전경의 삼각형 인물 군상들이 배경과 난잡하게 섞이지 않고 또렷이 도드라지는 효과를 내면서도 독특한 느낌을 자아내는 사각형 구성의 배경을 창출했다. 그림 전체를 멀리서 바라보며 전경의 삼각형 산들이 사이좋게 펼쳐져 있는 가운데
사각형 구름들이 하늘 위에 둥둥 떠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화가는 산과 구름이 한데 어우러진 스페인 풍경에서 이 그림의 전체의 구성에 대한 영감을 얻은 것일까? 마르가르타 공주를 그리는 이번 작품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국왕내외를 흡족하게 할 만했다. 그럼에도 화가는 회화를 향한 열정과 상상력을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기만의 독특한 회화적 위트를 그림 속에 조금은 파격적으로 녹여보면 어떨까 하는 모험심에 사로잡혔다. 화가는 이 그림의 의뢰자이자 소유자, 이 그림을 가장 먼저 볼 국왕내외를 그림 속에 등장시키기로 했다. 그것도 유래가 없는 기발한 방식으로. 국왕내외를 그냥 그림에 그려 넣으면 흔하고 재미없어 하품만 나올 게 뻔하다. 그래서 화가는 그림 속에 거울을 그리고 그 거울 속에 국왕내외를 그려 넣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그림 속 거울에 비친 국왕내외. 이것은 국왕내외가 작품 앞에 섰을 때 실제로 그림 속에 있다는 착각이 들게 하는 마법의 주문이 될 터. 화가는 이 촌철 살인의 구성을 상상하며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로써 국왕내외를 놀라 자빠지게 할 모든 준비가 끝났다. 화가는 아직 그림을 그리기 위해 붓을 들지 않았다. 그보다 먼저 그림 전체를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만 하는 중이다. 아직 붓도 들지 않았음에도 화가는 이미 강하게 직감하고 있다. 이 그림이 자신이 그려왔던 그 어떤 작품보다 빼어날 것임을. 후대의 예술가들이 내 작품을 기억한다며 아마 이 작품을 가장 먼저 꼽지 않을까. 150년 전 이탈리아에서 라파엘로가 자신의 대표작 아테네 학당 속에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던 것처럼 화가 벨라스케스는 이 그림에 자신의 얼굴뿐 아니라 대담한 시도를 하기로 한다. 당대를 대표하는 화가로서 자신감의 발로였다. 그 자신감의 크기만큼 화면 좌측에 커다란 캔버스를 세운다. 캔버스 뒤편에 삼각형과 사각형의 구성을 슬쩍 드러내며 화면 전체의 구성이 쏟아내는 기묘한 매력의 비밀이 무엇인지 살며시 귀뜸한다. 화가는 붓과 팔레트를 손에 들고 그림 바깥을 응시하고 있다. 그렇다. 그는 그림 바깥에서 그림을 보고 있을 국왕내외를 바라보며 그들의 초상을 그리는 중이다. 이렇게 설정해 놓은 이상 공주의 초상을 주문했던 국왕내외도 화가를 거대하게 그려 넣는 것에 토를 달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화가의 넘쳐 흐르는 회화적 재치에 혀를 내두르며 자네는 역시 스페인 역사상 최고의 화가네라고 극찬할 수밖에. 캠퍼스 전체를 관조하며 구성에 대한 구상을 마친 벨라스케스. 이제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미술을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이라 그런지 나는 언젠가부터 우리 삶이 그림 그리기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삶은 단 한 장의 백지를 던지고 우리에게 묻는다. 무엇을 그릴 거냐고. 삶이 던진 그 백지 앞에 우리는 붓이 된다. 태어나 삶이 진행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야만 한다. 삶이라는 백지 위에 무엇을 어떻게 그릴지를.
삶이 예술이라면 우선 떠오르는 대로 칠하거나 닥치는 대로 그리는 것은 올바른 순서가 아니다. 더욱이 삶에는 시간이라는 변수가 있다. 그림은 틀리면 고칠 수 있지만 삶은 그럴 수 없다. 시간이 흐르면 그것으로 끝이다. 단 한 번뿐이라는 일회성이 있기에 졸작이라고 쉽게 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이 예술이라 생각한다면 지극히 작은 부분을 어떻게 그릴지 골몰하기 전에, 바로 옆에 어떤 색을 칠할지 집착하기 전에 일단 붓과 팔레트를 내려놓자. 봄바람처럼 선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단 한 장의 백지 전체를 조망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자. 이제껏 당신이 겪어온 모든 것을 곰곰이 살펴보고, 그렇게 당신의 내면을 깨워 섬세히 어루만지며 당신만의 삶을 어떻게 구성할지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일상의 관성에서 과감히 벗어나 그런 시간을 창조해보자. 화가가 거대하고 흰 캔버스 앞에서 멀찍이 떨어져 화면 전체의 구성을 오랫동안 숙고하듯 글쓴이가 몇 페이지 안 될 글의 전체 구성을 짜겠다고 몇 개월을 고민하듯 삶에서 나온 예술을 할 때도 그러한데, 그 예술을 낳은 삶에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은 생각할수록 너무나 당연하다. 구성의 시간, 우리의 오직 단 한 번뿐인 삶을 위한 시간, 전체를 조망해 보았을 때 우리 삶은 어떤 독창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을까? 그것은 얼마나 나다운 것일까?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어요. 가는 길이 막히고 힘들겠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 가족들 생각하면서 우리 즐겁게 다녀오도록 해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명절 잘 보내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